지역에 살고 지역민이 사는 정책과 행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입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AI 대전환이 국정 전반의 이제 정책 기조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로 설정돼 있습니다. 근데 AI 대전환이란 어떤 뜻입니까? 네, 경제사 이론에 따르면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학자 콘트라티에프가 발견한 것인데요. 네. 특정한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세계적 규모의 새로운 사회 대변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을 줄여서 K 사이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K 사이클 주기에 따르면 현재는 AI가 주도하는 제6차 K-사이클 출발점에 서 있고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거대한 대전환기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대전환의 주기가 있고 지금이 이제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출발점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물결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기술 혁신이 이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야기 핵심인데요. 네. K-사이클과 기술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1차 K-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산업혁명 출발했고 이때는 전기기관이 주도했습니다. 예. 2차는 철강, 3차는 전기, 4차는 자동차와 석유산업, 5차는 인터넷, IT 산업이 주도했는데요. 네. 현재는 AI 주도의 6차 K-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기가 도입되어서 바꾸는 전기 문명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등장하여 변화된 우리 일상의 변화 네. 그리고 인터넷 도입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AI가 핵심 기술로 주도하는 6차 K-사이클은 지금으로서는 그 구체적 실상을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크기와 폭은 우리가 대단히 클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5차에서 6차로 넘어가는 시기. 6차가 네, 이미 그렇습니다.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네요. 시작됐죠. 예. 네. 자, IT 산업 발전으로 이제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됐고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는 AI가 이 정보를 학습하고 판단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좀 예상하기도 사실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상하기 구체적인 것은 예상할 수 없지만 여하튼 일상적 삶을 굉장히 바꿔놓을 것은 확실하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에서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 예상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AI 대전환에 따른 국가적 대응 결과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고 세계 패권 국가의 교체도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좀 상호 견제와 또 경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K-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사이클에서 주도하는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장악한 국가가 네.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등장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패권 국가로 등장했지만 전기 문명 등장에 따라서 미국에 따라잡힌 것이 그 사례인데요. 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AI 기술의 리더십을 어떤 국가가 장악하는가가 21세기 후반 세계적 패권 국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은 사실상 향후 AI 기술 그리고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 향후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세계적인 패권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는가가 이 AI 기술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가 인터넷 IT 산업이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5차에서는 성공적인 국가였죠. 뒤떨어지지 않았던 네네.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막 시작 단계여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절대적으로 양강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AI 선진 국가들이 몇 국가가 있는데요. 네. 우열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하겠다는 것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네,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죠. 네. 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AI 3대 강국의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뭐 현재로 봐서는 매우 담대한 비전인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이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AI 수석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가 전체적으로 AI 관련 정책 조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임기 중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울산에서 최근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서 AI 고속도로 선포식이 열렸거든요. 네. AI 고속도로라는 게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AI 고속도로 건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고속도로는 자동차와 물류 이동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I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것은 데이터 흐름 처리를 빨리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AI 기술 활용을 효율적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네. 뭐 은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AI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AI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죠. 이번에 SK를 포함해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행사를 지난 6월 20일 개최했습니다. 네. 이 행사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AI 고속도로 선포식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그 물리적인 어떤 고속도로가 아니라 AI 데이터를 그 처리하는 그런 네. 센터가 이제 울산에 네. 건설되는 거군요. 네. 자, 이 선포식 인프라 건설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겠네요. 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이재명 정부는 대대적으로 AI 관련 인프라 건설을 네.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인데요. 이날 SK그룹은 알려진 바대로 아마존의 웹 서비스 회사인 AWS와 함께 울산에 7조 원, 7조 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7조 원을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가 그리고 AI 고속도로 선포식이 울산에서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뭐 울산은 제조업 중심이고요. AI 관련 밸류 체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울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력 공급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 울산이 선택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위한 AI 고속도로 선포식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그러니까요. 개최한 것입니다. 네네. 이는 이재명 정부가 AI 고속도로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연계시키는 그런 의도 또 의지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정부가 AI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방향,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조금 두고 봐야 되고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보면 최소한 몇 가지 흐름은 확인되는데요. 네. 우선 AI 관련 혁신과 투자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역할 그리고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에 SK가 중심이 되는 것이 상징적인 사례고요. 네. 정부는 이제 한 발짝 뒤에서 물러나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AI를 통한 균형 발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펼쳐질까요? 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인데요. 네.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그 인프라 건설을 특정한 장소 혹은 지역에 몰아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여러 곳에 분산하는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AI 투자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이라고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 경북은 이 신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기회를 그리고 잡아야죠. 기회로 잡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구는 그러면 이 AI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미래 우리선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